안녕하십니까, 최성규입니다. 이때까지 본능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욕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 욕구들은 왜 생겼는지, 물론 당연히 이제 불편함을 해결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본능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편함을 해결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 욕구들을 계속 채우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서 뭘 느껴지냐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욕구가 채워지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특히나 욕구가 방해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고 만족스럽게 그리고 쉽게 채워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심리적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면 에너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지면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지는 상황이나 어떤 그 경우의 수가 결국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능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왔던 욕구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만들어지는 그 욕구들이 전부 다 이 기분 좋아지기, 가장 손쉽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기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래서 욕구들이 잘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에너지가 쌓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에너지가 쌓이다 보면 모든 기분 좋은 상황을 다 에너지가 쌓이게 되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기분이 나빠지면 에너지가 점점 빠지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욕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많이 쌓이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욕구가 크면 클수록 사람은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얼핏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욕구라는 것은 특히나 기본적인 욕구와 확인 욕구까지는 저절로 채워지는 욕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인정 욕구 단계에 이르르면 인정 욕구라는 것은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인정 욕구는 교환하는 욕구이죠. 에너지를 교환해야만 얻어지는 욕구거든요. 만약에 이 인정 욕구를 얻을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내어놓고 인정을 하나 받는, 칭찬을 하나 받는 식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욕구를 추구하고 충족시키면 충족시킬수록 에너지가 점점 빠지는 결과가 발생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서비스를 해주고 그 사람에게 착하다는 칭찬 한마디 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얻는 것은 내가 써야 하는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적으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에너지를 얻겠다고 하는 욕구는 강해지겠죠. 내가 적으니까. 그 욕구가 강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 인정 욕구를 바꿔야 말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은
조금 많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거래를 성사시키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에너지 교환은 적자인 형태로 계속 교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번아웃 신드롬이 생길 수 있고, 나중에는 공황장애도 올 수 있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얘기를 해서 언제 그러면 에너지가 빠지느냐? 지금처럼 에너지 교환이 잘못되었을 때도 빠지게 되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에너지가 빠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느껴지는데, 그것은 바로 기분이 나빠지면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참고 할 때 에너지가 빠지게 됩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화를 참고 견딜 때 에너지가 많이 빠져요. 화를 참고 견딘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가 아니겠어요? 화를 참고 견디면서도 뭔가를 해야 한다. 그게 스트레스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다시 말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일들, 그리고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들, 또는 내가 많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이런 곳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를 추구하고 에너지를 얻고자 노력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느껴지는 결과치로는 대부분 많이 에너지가 소모되고 전부 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기본적인 욕구, 확인 욕구, 인정 욕구의 단계를 거쳐서 에너지를 얻고자 하지만, 에너지를 얻고자 하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비난도 감수하면서 억지로 참고 견뎌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비위 맞춰가면서 내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데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겠죠.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고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어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 먹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청소 빨래를 해준다? 그거는 꿈도 못 꿀 일이잖아요. 그런 데서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순수하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확인 욕구, 인정 욕구를 해줌으로써 에너지를 조금씩 얻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마중물 요법이란 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뭐뭐 먹여줄게. 성규야, 뭐 먹여줘서 고마워, 잘했어. 함으로써 기본적인 욕구와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항상 존재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확인 욕구를 청각적으로 듣게 되면서 청각적인 확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요. 그리고 고마워, 잘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인정 욕구가 동시에 충족이 되죠. 그래서 마중물 요법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이 모든 단계에서 생긴
욕구들을 스스로 충족시키면서 다른 사람과 교환해서 손실 없이 자기한테 온전히 이익으로만 남겨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